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에 대한 설명이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올해 1월 19일 대통령실은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란 취지로 읽히죠. 그리고 사흘 뒤 친윤계 핵심 의원이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건 국고 횡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라 재산이니 돌려주면 범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1일 국회에 나온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는 그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아직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지는 않았고 올해 말에 분류할지 말지를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유모 행정관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애초에 김 여사가 당일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하지만 자신이 깜빡했다는 게 요지입니다. 국고라고 했다가 돌려주면 안 된다고 했다가 즉시 돌려주라고 했는데 깜빡했다고 했다가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다는 반응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 여사 측에 명품백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을 한 번씩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명품백을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수사에 좀 필요한 물품이니까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빠르면 제출을 한다고 하는데 검찰 수사가 지금 정상적인 속도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먼저 오신환 의원님. 일단은 이 명품백 사건이 불거진 것이 이제 작년 11월부터 12월 달에 서울의 소리가 이제 고발 조치를 했고요. 총선 과정 속에서 사실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5월 달 초인 것 같은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요. 지금 3개월 만에 거의 막바지 수사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상 그렇게 법리 다툼이 아주 뭐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팩트 중심의 여러 가지 사실 정황들만 이게 검토가 끝나게 되면 저는 수사가 빨리 종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막바지에 다다른 과정 속에서 이제 명품백을 제출받고 또한 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찰이 아마 지금 고심 중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김건희 여사 이 명품백 사건을 이렇게 오래 끌 일인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억할 겁니다. 아까도 이제 오신환 의원께도 얘기했지만 이원석 총장께서 5월 초에 5월 말까지 이 명품백 사건 털어내겠다라고 했는데 송경호 수사팀이 해체되면서 지금 7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명품백 제출을 서로 조율합니다. 지금 이 사건 자체가 명품백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는 게 중요하지 명품백 받아서 명품백한테 물어보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대통령실 행정관의 발언 자체도요. 저는 그 듣고 정말 놀라웠던 게 보통 우리가 속담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이 이거는 국가기록물에 준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가 왜 나머지 이제 자료에 나갔지만 권익위 그 판결도 보세요. 평가도 보면 이거는 외국인한테 받은 선물이라서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게 국가기록물이라서 이거를 깜빡했다면 이거를 반환하라고 그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했다면 횡령에 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 일반인이라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나라면 이렇게 편의를 봐줄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런 명품백을 받았는데 검찰이 이렇게 명품백부터 제출하라고 조율을 할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압수수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품백도 당연히 가져오고 그리고 당사자인 그 피의자인 그 대상도 불러서 소환 조사하는 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뉴스 자체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조마조마한 눈으로 바라본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 정의로운지 묻고 싶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유모 행정관의 진술 내용이 오늘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깜빡했다.
돌려주라고 했는데 내가 깜빡했다라고 해서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느껴지는 진술이 나왔거든요. 예. 김보여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한 명을 살리겠다고 윤 대통령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진술입니다. 왜 그러냐면 김 씨가 고가의 명품을 받은 게 2022년 9월이고요. 그 영상이 논란이 된 게 2023년 11월입니다. 네. 그동안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얼만큼 논란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논란이 있을 때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달에 KBS 인터뷰에서 박절하지 못해서라는 유행어를 남겼고요. 그리고 5월 달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사과를 드리고 있는지 애매한 이 표현인데 윤 대통령에게 억지로 해명과 사과를 시킨 이 사람 누군지 이 시나리오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짠 사람 김건희 씨가 문제가 아니라 보좌관한테 행정관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새롭게 시나리오를 짜서 검찰에 제출한 이 사람 즉각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유모 행정관이 직접 했는지 누군가가 그런 시나리오를 짰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거죠. 김성열 위원님, 네. 깜빡하고 못 돌려줬다는 진술을 한 유모 행정관이 여러 차례 등장을 했거든요. 어떤 인물입니까?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죠. 이분이 처음 나온 게 이제 대통령 취임식 한 다음에 6월 달에 봉하마을 그때 추모식에 이제 동행을 하면서 이제 지인을 동행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그분이거든요. 예. 호바나 컨텐츠라고 전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그 회사의 직원이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실에서 정식 직원으로 책용을 한 다음에 한 달 뒤에 나토 순방 때도 이분이 1호기를 타고 동행을 했던 한마디로 최측근입니다. 네. 정말 최측근이고요. 이분이 실제로 최재형 목사하고 이 김건희 여사하고의 그 만남도 카톡으로 이제 여사님께 전하겠다, 시간 알아봐 주시겠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조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개인 수행비서 또는 문고리 권력까지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김 여사의 지시를 깜빡하고 못 돌려줬다는 진술이 왜 이 사람의 입에서 지금 나오느냐예요. 저는 이것이 김건희 여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 소환에 대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자꾸 논점을 좀 흐리는 부분인데 이 사건은 공직자가 부정한 이득을 취한 일입니다. 이거는 뇌물죄로 사실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뇌물죄로 봤을 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상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거를 실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차치하고 어쨌거나 이렇게 부정한 이득, 공직자가 부정한 이득을 얻었을 때는 뇌물죄의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빨리 돌려줬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뇌물죄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온 저 진술은 검찰에서 뇌물죄 혐의를 이제 보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고가의 선물인 줄 모르고 받았다가 열어보니까 너무 비싼 것 같아서 돌려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검찰협의에서 빠져나가는데요. 그렇으면 돌려주려고 했던 의도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도에 대해서 지금 보좌관이 까먹었다라는 쪽으로 핑계를 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속실 직원이 여사의 지시를 깜빡했다. 오신환 의원님, 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지시도 아니고 지근거리에서 이른바 모시는 사람의 지시를 깜빡했다. 다른 일이 많아서라고 하는 게 납득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뭐 상식적이지 않죠.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 발언이 지금 검찰 수사에서 처음 최초 이렇게 발언된 내용들이 좀 의아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과거에 이것이 뭐 굉장히 큰 논란 속에서 계속 지속돼 왔는데 최근에 이제 검찰의 그 유모 행정관이 이게 나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다시 돌려주지 못했다라고 이제 진술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그 이전에 발언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번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이제 유모 행정관의 본인의 판단에 의한 건지
아니면은 뭐 내부적으로 그것이 법리 해석들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 여부가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검찰 수사에서 좀 더 정확하게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명품백을 뭐 그것이 이제 명품백이 진술하거나 발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그런 어떤 증거 물품이기 때문에 네. 검찰로서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그대로 보존돼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한꺼번에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서영주 의원님, 네. 이렇게 영부인의 지시를 깜빡하고 이행하지 않았으면 그게 사실이라면 징계 사유 아니에요? 징계를 했어도 벌써 했어야죠. 그리고 깜빡할 수 없는 게 이게 그 시점 자체가 22년 9월이었다면은 이게 영상이 공개된 게 23년이잖아요. 뭐 깜빡을 너무 오래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와서 이 깜빡한 게 드러났죠.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시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받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이거를 본인이 뒤집어 쓰려고 주변에 측근이 제가 뒤집어 쓰겠습니다 라고 하려면은 빨리 뒤집어 써야 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네. 그리고 많은 판단들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차르지 못해서 죄송하다. 국민한테 사과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권익위도 그렇고요. 대통령실도 이걸 둘러대느라고 국가기록물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오락가락하는 상황 속에서 검찰은 이런 경우를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들이 법률상의 통상의 판단이죠. 그러면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은요, 굉장히 죄질이 나빠지고 있다. 네. 라는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대국민한테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부적절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냥 옆에 있던 커버나 컨텐츠와에서 같이 있었던 그 직원이 행정관이 돼서 이제서 뭔가 증언을 하면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깜빡했다. 라고 하는 거. 네. 검찰이 바보입니까? 만에 하나 이 말을 믿고 검찰이 어떤 공소혐의라든지 수사의 방향을 그쪽으로 돌린다면 이거는 명백하게 검찰 자체도 뭔가 어떤 직권을 남용하거나 어떤 권력 앞에서 수사 자체를 완전히 오염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앞서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 순서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2년 9월 13일에 명품백을 전달하고 카메라로 찍죠. 그리고 그 이듬해 11월 27일에 서울의 소리가 이걸 공개를 합니다. 굉장히 논란이 컸고 올해 1월 19일에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게 눈에 띄고요. 또 치밀하게 기획한 영부인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이다. 이런 입장도 나타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이 박절하지 못해 아쉬워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올해 7월 1일 얼마 전이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포장재 그대로 청사내에서 보관 중이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대로 대통령 기록물로 이걸 분류할지 말지를 연말까지 판단을 해보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최근 오늘 나온 소식으로는 최지우 변호사가 당일 반환 지시가 있었지만 지시를 깜빡했다라는 행정관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김 여사의 이제 소환 단계만 남은 겁니까? 이 명품백은 이번 주 내로 아마 검찰이 확보를 할 것 같은데요. 이 소환을 했어도 진즉했어야 된다. 너무 늦었다. 아니 저희는 그냥 늘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특별한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영부인이라는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가 특별하긴 하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 권한 따지고 봤을 때는 권한이 큰 만큼 그 책임은 더 엄격해야 되는 게 국민적인 눈높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인, 특히나 뭐 재벌의 부인이라 하더라도 뭐 특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배우자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정말 이 윤석열 정부가 태동했었던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을 그대로 실현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소환은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고요. 다시 되돌이켜서 5월 1일 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5월 말까지 명품백 사건을 털어내겠다고 했을 때 그때 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두지를 않고 송경호 팀을 해산시키면서 지금까지 이르고 이제 와서 그 최지우 변호사라고 김건희 여사 측의 변호인은 지금 사건을 맞추기 위해서 유모 행정관의 발언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이제는 뭐 이렇게라도 저 추측합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유 행정관한테 이거 바로 갖다 주세요. 라는 부분들의 카톡이나 문자가 조작되지 않는 한요. 이 증언 자체를 뒷받침할 근거가 지금 미약할 것이다. 네. 자, 이철규 의원이 1월 22일에 한 발언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직접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국고에 기록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오신환 의원님, 저렇게 이제 여당 인사가 이런 사안을 규정하고 저렇게 의견을 밝히려면 어느 정도 대통령실의 기류도 읽어서 저렇게 표현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의 어떤 논리 주장은 그러했죠. 예,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얘기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에서의 어떤 종결 처리한 내용들도 그걸 근거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유모 행정관이 어떤 의도로 이제 본인이 김건희 여사가 그걸 돌려주라고 했다. 근데 자기가 깜빡했다. 이렇게 발언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전반적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검찰이 이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만약에 저것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냥 받았는데 고가의 물품이라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을 지금까지 못 돌려주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면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정확한 뭐 근거나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굉장히 2년여 시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말 한마디로 저것을 입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검찰이 이것은 이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밝혀낼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몰카 공작에 의한 함정 취재를 한 것이에요. 그것만은 팩트고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명품백을 받은 것 또한 이제 그것도 팩트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받은 거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께 사과를 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저것이 과연 뇌물죄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느냐 이런 어떤 법리적 해석들은 아마 검찰이 이 최종 수사를 마치면서 판단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성열 위원님. 네. 검찰총장이 성역은 없다. 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지만 네. 과연 그렇게 수사가 될까요? 라는 물음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개혁신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은 조금 기류가 바뀐 것 같아요. 요새 들리는 이야기 들어보면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누구 좀 눈치요? 들리거든요. 이제 윤의 눈치도 보지. 윤 대통령이 당연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전당대회가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동훈 후보가 유력해지면서 예. 이제 한동훈 후보가 또 윤 대통령과의 어느 정도의 갈등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또한 이제 한동훈 후보가 나중에 미래 권력을 생각을 한다면 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수사 의지가 예전처럼 미약한 것 같지는 않아요. 미약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모 행정관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거는 변호사와 상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변호사가 그렇겠죠.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는 검찰 수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명품백을 지금 당장 가져오는 것도요. 사실은 뇌물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거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돈을 전해줬으면 돈을 전해준 쇼핑백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명품백을 가져오는 것부터 해서 모든 절차가 좀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느낌을 대통령실에서는 받는 것 같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정말 시작되는 것인가 아닌가 네. 그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네. 김보엽 의원님. 견해가 좀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그 검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행정관의 진술을 확보했잖아요. 이거는 김건희 씨 잘못이 아니고 행정관이 깜빡한 잘못입니다. 그럼 검찰이 김건희 씨를 도대체 무슨 수로 소환을 하고 무슨 혐의를 뒤집어 씌우죠? 제가 초반에 새로운 시나리오 이게 여러 바보로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돌려주지 못한 뇌물을 과연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되돌려주지 못한 뇌물을 대한민국 정부 소유물이라고 주장한 셈이 되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김건희 여사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 혹은 여권 핵심 관계자 국가권익위원회라는 국가기구까지 몽땅 바보로 만드는 거고 이 새로운 시나리오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새로운 진술을 내두면 네. 김 여사의 댓글팀
혹은 여론 조성팀이 막 활약을 하면서 그렇지 우리 김 여사가 그럴 뿐이 아니지 행정관 보좌관이 잘못한 거야 라고 댓글을 막 쓰면 여론이 움직일까요? 국민들이 과연 그 말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이슈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